46쪽에 A단계 이제 마지막 명제 증명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명제 증명이라고 쓰여 있어요, 책에.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여기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명제 증명은 되게 단순한 거 2개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사실 중요도로 놓고 따지면 되게 중요한 거지. 왜냐면 어떤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이제 증명을 해내고 그게 이제 참으로 증명이 되면 그걸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거짓으로 증명이 되면은 그 명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명제니까 이제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니까,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하는 거는 너네가 앞으로 수학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긴 해. 근데 이제 뭐라 그래야 되니? 당연한 거 당연하게 증명하는 내용들이 이 책에는 이제 좀 쓰여 있다 보니까 너무 당연한 거 당연하게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증명하는 게 좀 재미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배우는 증명법은 2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 있고, 대우라는 걸 이용해서 증명을 하겠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귀류법이라고 하는 증명법이 있어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엄청 단순해요. 우리가 이제 앞쪽에서 뭘 배우셨냐면, 만약에 P면 Q이다라는 이 명제가 참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 명제의 대우인 not P는 not Q이다 라는 이 명제 역시도 참이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하셨잖아.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대우도 반드시 참이다라는 것까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게 되게 단순한 건데,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이제 보통 그냥 요 얘기 하는 거예요.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하기가 되게 아리까리해. 그러면 그 명제의 대우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 대우가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을 하면 원래 있는 명제도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이 된다, 뭐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 밑에 예시가 이렇게 나왔어요. xy가 6이 아니면, xy가 6이 아니면 x가 2가 아니거나 또는 y는 3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사실 누군가는 저 명제만 보고 저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쉽게 구별이 되는 애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애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평범한 애들은 저거를 딱 봤을 때 아니다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 헷갈리거든. 사실 앞쪽에 문제 풀면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아니다라는 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 저게 참인지 거짓인지 아리까리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참인지 거짓인지 좀 애매하니까 저 명제의 대우를 갖다가 한번 써보겠다고. 대우가 뭐라 그랬냐면 얘네 둘이 바꾸면서 부정까지 한 거라 그랬죠. 그러면 얘가 앞쪽으로 오면서 부정을 해야 돼. 그러면 x는 2, 그리고 또는을 부정을 하면 그리고가 된다 그랬지. x가 2이고 y가 3이면 여기까지가 가정이 되고, 저 앞에 있던 가정의 결론으로 가면서 부정까지 하면 xy는 6이다까지 대우가 이렇게 써져. 그러면 이거는 누가 봐도 확실한 거잖아. x가 2고 y가 3이면 둘이 곱한 건 당연히 6이겠죠. 따라서 이 대우가 참이기 때문에, 대우가 참이니까 기존에 있는 명제도 역시 뭐였을 거다? 참이었을 거다. 이렇게 증명하는 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야. 그냥 기존에 있는 명제로 참거짓이 애매할 때 그거에 대우를 써본 다음에 그거의 대우가 참이면 원래 있는 명제도 참이고, 그거의 대우가 거짓이면 기존에 있는 명제도 거짓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귀류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귀류법은 증명하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1단계. 증명하는 순서가 이거야. 1단계. 주어진 명제나 조건을 부정을 해. 부정을 해. 그냥 무조건 부정을 해 놓고 나서 2단계. 저 부정한 명제가 거짓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다시, 어떤 명제가 쓰여 있어. 요거를 부정을 해. 그럼 얘가 아닙니다 이렇게 썼을 거 아니야. 근데 얘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거야. 그럼 얘가 거짓이면 기존에 있었던 저 명제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냐면 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귀류법의 증명하는 패턴이에요. 귀류법의 증명 패턴. 1단계 주어진 명제를 부정을 한다. 2단계 그 부정한 명제가 거짓임을 증명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간접증명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귀류법이 이제 대표적인 간접증명이거든요.
뭐가 뭐라는 거 증명해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증명하는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A가 B이다, A는 B이다를 증명을 해달래. 그러면 이걸 증명을 하는데, 간접 증명을 하는 거야. 저걸 증명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A는 B가 아니다 라고 전제를 깐 다음에, A가 B가 아니다. 요게 이제 틀렸다는 거 보여주면 A는 B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쉬운 예시가 뭐가 있을 거냐면, 뭐 나는 남자다 이걸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나는 여자가 아니니까 남자다 이렇게 증명을 하겠다는 논리거든요. 귀류법의 논리가 그거예요. 나는 여자가 아니니까 남자다 이렇게 증명하는 게 귀류법인데 사실 이 책에는 뭐 별로 막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거 써 있어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라서 문제에 이렇게 써 있지. 거기 352번 문제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 루트 2는 무리수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루트 2가 무리수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1 플러스 루트 2가 무리수임을 보여달래. 1 플러스 루트 2는 무리수라는 거 보여달래. 근데 사실 이게 그냥 뭐 원래 저 귀리법 말고 그냥 기본적인 증명대로 하면 이렇거든요. 루트 2가 무리수면 저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블라블라블라 있는데 거기에 1 추가된다 그래서 이게 순환하는 소수로 바뀌진 않잖아. 뭐 그러니까 이거 무리수다 이렇게 증명하는 건데 여기선 귀류법으로 증명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요상한 증명이 써 있어요. 귀류법의 증명 순서는 이렇다고 했어. 얘가 이제 무리수인 거 지금 증명을 해달라고 했지. 그러면 귀류법의 증명 순서는 이래요. 우선 얘를 부정을 해. 이거는 지금 전제로 깔려 있는 거고요. 지금 증명 대상은 이거야. 1 플러스 루트 2가 무리수이다 라는 걸 증명을 해달래. 그러면 저거를 우선 그냥 시작하자마자 부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아니, 유리수가 아니다래. 무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쓰겠죠. 무리수가 아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실수범주로 전제를 깔아주기 때문에 무리수가 아니다를 다른 말로 여기에서는 이 문제에 한해서는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유리수이다 라고도 쓸 수 있어. 지금 전제가 깔려야 되는데 책이 살짝 이상하네요. 1 플러스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이걸 부정을 하면 무리수가 아니다라고 써야 되는데 지금 이게 실수 전제가 깔려있다고 가정하면 1 플러스 루트 2는 유리수이다 라고 가정을 하겠다는 거죠. 유리수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1 플러스 루트 2에서 1 플러스 루트 2에서 지금 이렇게 해놨지. 1을 갖다가 빼면 당연히 이제 루트 2가 되는 상황이지. 근데 우리의 지금 전제상 얘는 이제 유리수가 되는 거고 1은 당연히 유리수인 거 알죠? 그러면 유리수에서 유리수를 뺄셈을 한 거기 때문에 그 결과 역시도 당연히 유리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박스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1 플러스 루트 2랑 마이너스 1이 모두 유리수이기 때문에 루트 2는 유리수가 되어야 해. 얘네 둘이 유리수끼리 뺄셈을 한 거니까 얘도 유리수가 되어야 함. 근데 이것은 앞에 전제가 뭐라고 깔려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루트 2라고 하는 거는 무리수라고 알고 있는 요 전제에 요 사실에 이거라는 사실에 모순이 생기죠. 따라서 얘는 무리수가 아니고 유리수가 아니고 무리수이다 뭐 이렇게 증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얘가 무리수인 거 증명을 하래. 그래서 이걸 먼저 부정을 해. 부정하면 저거는 이제 유리수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얘가 유리수고 1도 유리수니까 유리수끼리 뺄셈한 게 얘니까 얘도 유리수여야 되는데 루트 2는 무리수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루트 2는 무리수라는 앞에 써있는 그 가정에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 플러스 루트 2는 유리수라는 요게 이제 모순이 생겼으니까 유리수가 아니고 무리수다. 이렇게 증명해달라는 게 귀류법의 증명법이에요. 1단계 주어진 명제 부정한다. 2단계 부정한 명제가 모순이 있다. 거짓임을 증명을 해주면 된다. 이게 이제 귀류법의 증명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쓰여 있는 내용이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내용이 쓰여 있음. 절대부등식은 그냥 한 줄 요약하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그냥 어떤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일 때 그거 보고 절대부등식이라 그래요.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조건부등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책에도 써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이런 거 몰라도 되고 그냥 간단히 절대부등식은 그냥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 보고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절대부등식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거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 해가지고 뭐 되게 많이 써 있는데 실상 너네가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되는 절대부등식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사실 두 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두 가지라고 합시다. 첫 번째가 산술 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절대부등식이 있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있고 두 번째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부등식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이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두 개인데 이거 두 개는 반드시 아셔야 되고 다시 이제 좀 구조를 잡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얘기하면 절대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부등식이 항상 성립을 하는지 어쩌는지 니네가 이제 증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등식이 항상 성립을 하는지 어쩌는지 확인을 하는 도구가 뭐냐면 주로 두 개의 부등식을 많이 빼봐요. 뺐을 때 그러니까 얘가 이것보다 크다라는 거 증명을 해달래. 그러면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둘이 갖다 빼보는 거야. 둘이 갖다 뺐을 때 이게 만약에 0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럼 당연히 이제 A가 B보다 커지는 거잖아. 여기서 둘이 뺐는데 0보다 크다고 하면 뭐 이런 식의 증명을 많이 사용해요. 또는 이제 어떤 애가 어떤 애보다 크다는 거, 크거나 같다는 거 증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빼서 증명하는 방법도 있는데 뺐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이것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도 있는데 A, B가 다 양수라는 전제가 깔려 있으면 둘이 제곱을 해서 빼는 경우도 존재해. 제곱을 해서 뺐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이것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형식이거든? 근데 이제 그렇게 자세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책에는 안 쓰여져 있고 좀 이제 단순한 패턴으로 둘이 갖다 빼는 형식으로 많이 쓰여져 있어요. 빼고 완전 제곱식 만드는 형식으로 많이 증명이 되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증명을 353번에 있는 걸로 하나를 좀 얘기를 해보면 353번에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A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요 사실을 증명을 해달래. 이게 이제 절대 부등식이거든요. 항상 성립을 해. 모든 실수 A, B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을 하는데 그걸 증명을 해달래. 그러면 보통 이제 증명하는 방법으로 택하는 건 뭐냐면 두 덩어리를 빼보는 거야. 두 덩어리를 뺐을 때 0보다 크면 앞에 게 더 큰 거고 괄호를 쳐줄까? 두 덩어리를 뺐을 때 앞에 게 더 크면 0보다 커지겠지. 두 덩어리를 뺐을 때 이게 이제 0이 나오면 둘이 같다는 얘기고 두 덩어리 뺐을 때 0보다 작으면 앞에 게 뒤에 거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보통 이제 둘이 빼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딱 갖다가 뺀 거를 식으로 써보면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 될 거고 이거를 좀 변형을 할 건데 어떻게 변형을 하냐면 보통 완전 제곱식을 많이 사용을 해요. a제곱 마이너스 ab를 묶어놓고 나서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거야. 그러면 이거 절반의 제곱 뒤에 있어야 완전 제곱식 되지. 그럼 이거 절반이 2분의 b니까 제곱하면 4분의 b제곱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4분의 b제곱 한 번 더 했으니까 한 번 빼야 되죠. 그 뺀 거를 b제곱이랑 계산하면 4분의 3b제곱까지 식이 써져. 이거 마저 정리하면 a-2분의 1b의 전체 제곱이고 뒤에 건 4분의 3b의 제곱이야. 이러고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얘도 제곱이고 얘도 제곱이잖아. 그 다음에 분명히 문제 A, B는 실수라고 쓰여 있고요. 실수끼리 연산한 거니까 이것도 실수일 거고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애는 실수를 제곱을 하신 거네.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것도 B를 제곱을 한 거니까 얘도 역시 실수를 제곱을 한 거지. 실수를 제곱을 하게 되면 얘네들은 당연히 0보다 어떻게 된다?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 실수 범주 안에 0도 있기 때문에 0은 제곱하면 0이니까요. 근데 0을 제외한 나머지 실수들은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커지죠. 그래서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 둘이 더했으니까 얘도 역시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다시 거기 책에 쓰여있는 표현대로 얘기하자면 a-2분의 1 b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3b 제곱 역시도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둘을 갖다 더한 거 역시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a제곱 더하기 b제곱에서 ab를 갖다가 뺀 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확인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은, 지금 얘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확인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수학에서 요 등호가 갖는 가치는 특별하니까 등호라는 건 둘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까지 보통 써달라고 하거든요.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그럼 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거 둘이 제곱해서 더했더니 는 0 나온다는 얘기고,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나오려면 당연히 둘 다 이제 0이 되셔야 되거든. 그래서 a-2분의 1 b가 이제 0 나와야 되고, 4분의 3 b제곱이 0 나오려면 b가 0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b가 0이면 당연히 a도 0이 나와야지 저 식이 성립을 하겠지.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당연히 ab보다 크거나 같은데, 여기에다가 이것까지 써달래. 단 쟤네 둘이 같아지는 때, 쟤네 둘이 등호가 성립하는 때는 언제냐면 a도 0이고 b도 0일 때 성립이라는 것까지 채워서 써달래요. 거기에서. 거기 박스 안에 들어간 거 다 이제 써드린 거 맞죠?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게 돼요. 다시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인데, 걔가 항상 성립하는지 어쩌는지 확인은 어떻게 하냐면 보통 두 덩어리 빼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확인을 많이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증명이고, 나중에 이제 시험 대비 하다 보면은 저것보다 훨씬 복잡한 것들 많이 보게 될 건데, 그때 가면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증명들이 생겨요. 지금은 이제 책이 좀 가벼운 걸 하다 보니까 여기 단계에서 끝나고요.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이랑 코시-슈바르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드리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다 쓰여져 있죠. 거기에 뭐 이름이 쓰여져 있진 않고, 산술기하 평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게 돼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둘 다 양수라는 전제하에 2분의 a 플러스 b는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이제 산술기하 평균에 대한 내용이고, 뭐 단 등호는 블라블라 있는데 그건 다시 써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거기 박스 안에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거 3-2번에 나와 있는 게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3-3번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써 있는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abxy가 실수라는 전제하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갖다 곱하셨더니 이게 ax 더하기 by의 전체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더라. 이게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거야. 그러면 저거를 증명을 하고 이제 외우셔야겠지? 증명을 하고. 산술기하부터 합시다.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산술기하 평균.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게 방금 전에 썼던 거 요거예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같다라는 전제하에 a 플러스 b를 2로 갖다가 나눈 애는 루트 ab 곱하고 나서 루트 씌운 애보다 반드시 크거나 같아요. 여기까지 다 외우셔야 돼요. 단 쟤네 둘이 등호, 다시 말하면 얘네 둘이 같아지는 때가 언제냐면 등호는 a가 b랑 같을 때 성립을 하셔. 요까지 이제 다 외우셔야 됩니다. 산술기하 평균이 뭐니라고 얘기하면 하나, 둘, 세 줄 요대로 얘기를 하시면 돼. 근데 미리 먼저 이걸 얘기하면 산술기하 평균이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이할 때는 이 모양으로 더 많이 쓰여. 당연히 이게 성립하면 얘도 당연히 성립하겠죠. 그냥 양변에 2 곱한 거니까. 둘은 그냥 같은 식이니까요. 이게 성립하면 얘도 성립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왜 성립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자.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은 이유. 보통 이제 저런 거 증명할 때 두 덩어리를 많이 뺀다 그랬잖아요. 두 덩어리를 이렇게 갖다가 빼봐. 빼고 나서 통분까지 해. 2분의 a 플러스 b에다가 마이너스 2 루트 ab 여기까지 통분이 되지. 그러면 이걸 또 어디까지 쓸 수 있냐면 ab는 양수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저기 있는 저 a를
루트 a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저 b 역시도 루트 b의 제곱이라고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그리고 마이너스 2 루트 ab를 루트 a 곱하기 루트 b라고 쓰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a 어차피 양수니까 a를 루트 a의 제곱이라고 쓴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긴다 이거야. 그러면 저거를 분자에 있는 저 식이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완전 제곱식으로 써지거든요. 완전 제곱식.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완전 제곱이라고 써지지. 이거 완전 제곱식이죠. 뭐 제곱 빼기 2 뭐뭐 하고 뒤에 거 뭐 제곱 이렇게 써있는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얘가 이거의 제곱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여기서 등호가 갖는 의미가 특별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게 이제 이게 언제 0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면 루트 a가 루트 b랑 같아가지고 요 제곱 나온 요게 이제 0일 때 0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등호는 루트 a가 루트 b랑 같을 때 성립을 하는데 저 루트 떼버린다고 해도 아무 문제 안 생기지. 이렇게 떼버린 거거든. 그래서 단 등호는 a가 b랑 같을 때 성립한다 라고 쓴 거예요. 다시 이게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 뺀 게 0보다 크거나 같죠. 이것까지 써드릴까?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를 이렇게 뺄셈 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2분의 a 플러스 b는 항상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야. 산술기와 평균 둘 다 양수라는 전제하에 2분의 a 플러스 b는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단 이제 문제를 풀이할 때는 보통 여기 있는 2를 곱해가지고 넘겨서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a가 b랑 같을 때 성립한다. 요까지 알고 계셔야 돼. 저 산술기하를 가지고 만든 문제가 그 밑에 있는 354번이랑 355번에 있는 건데 문제에 이렇게 전제가 깔려 있어요. x가 0보다 크다라는 전제하에 다음 식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쓰여 있어.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쓰여 있어. 그럼 얘를 이제 시작하는 관점은 이렇게 돼요. 거기 문제에서 354번에서 x 플러스 x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둘이 더한 거는 이거 더 많이 쓴다 그랬어. 문제에서는 둘이 더한 거는 둘이 곱한 거에 루트 씌운 거에 이 2배 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 다시 둘이 더한 거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한 다음에 쟤네 둘이 곱셈 한 거. 양수라는 전제가 있으면 저게 무조건 성립을 합니다. 둘이 더한 거는 2 루트 둘이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이제 이쪽에 있는 식을 딱 갖다 보시면 이거 약분되면서 1이니까 정리하면 2거든. 따라서 x 플러스 x분의 1은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의 최소값은 몇이 되는 거냐면 2가 되는 거겠죠. 이게 이제 산술기하를 시작을 하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하나가 더 나와 있네. 355번 보면은 355번에 보시면 2x 플러스 x분의 8이라고 하는 거에 최소값 구해달래요. 그러면 완전히 똑같은 방향이야. 둘이 갖다 더한 거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하고 나서 쟤네 둘이 곱셈 한 거. 그러면 여기 정리하면은 2 루트 안에 얘네 둘이 곱셈했으니까 16이죠. 이거 계산 다 하면 8이고요. 그래서 2x 플러스 x분의 8은 크거나 같다 8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의 최소값은 몇 나온다? 8 나온다. 이런 식으로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을 하셔. 지금 거기 A단계에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대한 문제는 아예 안 나와 있습니다. 아예 안 나와 있는데 코시-슈바르츠 문제는 이제 뒤쪽에 뭐가 이게 아마 여기 뒤쪽에도 코시-슈바르츠는 거의 안 써져 있을 거예요. 문제가 나와 있긴 나와 있구나 뒤쪽에. 코시-슈바르츠는 교과서에서도 이게 다루지 않는 교과서가 좀 있기 때문에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책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하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수학 하에서 배우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뭐 진짜 간단한 거 하나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애들이 처음에 배울 때 저딴 건 나도 만들겠네 이런 생각 드는데 사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그렇게 막 간단한 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
고등학교 범주 안에서 보다 보니까 뭐 저 따위 거밖에 안 나오는 거긴 한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전제가 이렇습니다. 무슨 양순이 뭐 이런 거 전제로 깔려 있는 게 아니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 다루고자 하는 4개의 상수는 전부 다 실수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고, a, b, x, y는 실수라는 전제 하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갖다가 곱해주시면 ax 더하기 by의 전체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요 식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야. 그리고 저 크거나 같다 보니까 이제 등호가 있는데, 저 등호라고 하는 애가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면 거기 뭐 써있죠. a분의 x가 b분의 y랑 같을 때 성립한다 라고 쓰여 있어. 책엔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걸 이렇게 외우기도 해요. b 곱해서 넘기고 a 곱해서 넘겨서 bx가 ay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외우기도 해. 근데 아무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3줄로 딱 외우시면 돼요. 실수라는 전제하에 이 식은 등호가 이때 성립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 증명은 이래요. 증명은 똑같아. 증명은 보통 이제 뺄셈에서 증명 많이 한다 그랬잖아.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곱한 애가 있고, 여기에서 ax 더하기 by의 전체의 제곱을 한 경우를 빼볼 거야. 이게 뺐을 때 저게 0보다 이제 크냐 작냐 같냐 뭐 이걸 통해서 이제 증명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좀 증명이 좀 뭐라 그래야 돼? 그냥 무식해요. 이거 전개하는 거거든. 이렇게 전개하는 식은 별로 본 적이 없을 건데, 전개하시고 뒤에 것도 전개하면 마이너스까지 딱 갖다 붙이면, 이거 전개 다 하면 이렇게 돼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 전개하면 저렇게 되나 보다 하시면 되고, 없어지는 게 얘랑 똑같으니까 없어지고 얘랑 똑같으니까 없어져요. 부호 반대니까요. 그럼 정리하면 a제곱 y제곱에다가 얘 가운데다가 쓸게 2abxy에다가 b제곱 x제곱 이렇게 쓰여지는 형식이고, 얘 자체가 하나의 완전 제곱식이에요. 얘 자체가 뭐의 제곱이냐면 ay-bx의 전체 제곱이야. 얘가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가 제곱이기 때문에 당연히 0보다 어떻게 되냐면 크거나 같아져. 그러면 여기서 이거 뺀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이것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식이 참인 거고, 이 증명하는 과정 중에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면, 등호는 이게 0일 때 성립하는 거잖아. 이거 제곱한 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왔으니까 이게 0이 되려면 이게 0이란 얘기죠. 등호는 ay가 bx랑 같을 때 성립을 해요. 이게 0이 나와야 되니까. 이때 성립을 하는데, 요 식을 좀 더 예쁘게 바꾸고 싶었나 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셨냐면 양변에다가 a, b를 나눠버린 거야. 양변을 a, b로 나누면 a는 없어지면서 여기는 b분의 y가 되고, a, b로 나눴으니까 여기서는 b가 없어지면서 분모 a가 깔리죠. 그래서 요때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것까지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대한 문제는 저기 이제 뒤쪽에 아까 있는 거 확인을 했고, 지금 여기는 이제 없으니까요. 뒤에 이제 B단계 문제 풀어 나갈 때 거기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자.